자, 우리 회계사 시험에서 원가 관리 회계는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뭐 1차 시험에서는 뭐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2차 시험이 있고 또 주변에 뭐 선배들이나 다 얘기 들어보면 회계사 2차 시험에서 어려운 과목이 사실 원가 회계, 재무 관리예요. 그만큼 회계사 시험에서 원가 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굉장히 커요. 자, 지금 대부분 뭐 회계 원리나 중급 회계는 조금 또 새벽까지 들으셨을 텐데 이제 조금 이따 원가 회계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저도 물론 여러분들처럼 공부를 했었으니까 저는 원가 관리 회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오류를 범하는지를 정확히 잘 알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원가 회계가 이름이 회계다 보니까 우리가 원가 회계를 볼 때 중급 회계처럼 생각을 해요. 왠지 중급 회계랑 비슷할 거야.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전혀 달라요. 전혀. 사실 원가 회계는 회계라는 이름을 왜 가지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없어야 돼 원래. 근데 회계라는 이름이 갖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선입견이 있어요. 선입견. 원가 회계에 대해서. 자, 어떤 선입견이냐면 중급 회계는 여러분들이 뭘 배우는 거냐면 기업 회계 기준을 배우는 거예요. 중급 회계는 결국 중급 회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거라고. 원가회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원가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이 아니라고. 그러면 다시 중급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을 배우다 보니까 뭘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암기하거나 머리에 들어갈 게 많아 되게. 있어야 돼 머릿속에. 근데 원가회계는 그런 원칙을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뭐 굳이 표현하면 산수처럼 딱 떨어지는 게 아닐 수도 있어 원가 회계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회계니까 뭔가 끼워 맞추려고 해. 내가 만든 틀에.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원가 회계는 여러분들 틀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원가 회계를 여러분들이 만든 틀에 집어넣으려면 이 책 전체의 내용을 다 알아야 돼요. 흐름을. 그렇지 않고서 챕터별로 우리 이제 중급회계 같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파트에서 중요한 거, 뭐 채권에서 중요한 게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야. 전체 내용을 다 알아야 원가 회계가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다르다고. 그래서 이 원가 회계는 순수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암기하거나 무작정 머리에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달라. 그래서 중급 회계와 세법의 성격이 좀 비슷해. 얘네들은 절대적으로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요. 머릿속에 집어내야 돼 무조건. 경우에 따라서 암기도 해야 됩니다. 원가 관리 회계는 전혀 달라. 오히려 원가 회계하고요. 재무 관리랑 비슷해. 재무 관리도 여러분들 머리에 집어넣는 과목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원가 관리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해다 이해. 암기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예제도 풀어보고 문제도 풀어볼 거예요. 그 문제 답에 대해서 너무 강박관념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문제 답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돼. 원가 회계가 또 관리 회계가 어떤 흐름을 갖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그 부분 답이 안 나왔다. 그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전혀 아니에요. 답 찾는 건 나중에 하면 돼. 객관식반, 연습반에서. 어.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 원가 회계가 어떤 건지 그 성격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대다수 분들이 원가 회계를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다 우리는 계산 문제여서 계산만 하려고 그래, 계산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예, 제가 다 이해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요. 일단은 제 수업 방식이 칠판에 좀 써요, 많이. 예, 칠판에 쓰면서 배경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제 그 이유는 원가 회계는 제조업의 공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어. 특히 여러분들처럼 사회생활을 많이 해보지 않은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물론 몰라도 시험은 합격해.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항상 보면서 아쉬움이 남는 거지. 이게 뭘까? 근데 그런 과정 합격하긴 하는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배경 설명을 조금 이해를 한다면 되게 이해하기 쉬울 거야. 그걸 미리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책 보는 것보다 제가 책 보기 전에 칠판에 설명하는 걸 잘 들어야 돼. 이게 굉장히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책에 있는 칠판에 설명한 내용을 다시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리뷰할 거예요. 자, 회계. 우리 단지 회계사가 될 거고요. 회계 원리도 배웠고 중급회계도 배웠습니다. 이제 원가 회계를 배울 건데, 자, 회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회계를 부기하고 혼돈하시는 분이 계셔. 이 부기는 지금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저희 때는 뭐 상업부기, 공업부기라는 부기책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기하고요, 회계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부기는 뭐냐면 장부 기록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계법인에 입사를 하잖아요. 그럼 그래도 회계법인은 회사니까 여러분들 회계법인에 근무하면서 뭐 연필도 살 수 있고 볼펜도 살 수 있고 뭐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살 때 여러분 마음대로 못 사. 왜냐면 회사는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 기록을 해야 돼. 그게 바로 부기의 부기. 요게 회계 아닙니까? 요거 회계 아니야, 사실. 자, 요거는 단순히 사실을 기록하는 거고요. 우리가 회계는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회계라고 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정보야, 정보.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부기에 있는 사실을 기록하는 거고요. 정보는 뭔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도움을 줘야 돼. 그러면 이러한 정보를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두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회사의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가 있고요. 회사의 내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가 있다고 합니다. 자, 회사의 외부에 있으면서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뭐 요거는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시죠? 여기 재무상태표고요.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왼쪽에 자산이고 오른쪽에 부채, 자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차, 뭐 평균의 원리. 자, 요게 재무회계에서 보는 중급회계에서 보는 시각이에요. 우리 원가관리회계는 이렇게 봅니다. 자, 오른쪽을 자금의 조달이라고 하고요. 조달. 왼쪽을 자금의 운용이라고 그래요. 재무관리도 이렇게 봐. 재무관리도. 재무상태표를. 자, 요거를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 조달과 운용이 뭘까? 우리가 지금 회계라는 걸 배울 때
주체가 법인이죠. 법인. 우리도 회계법인 다닐 거니까 앞으로. 자, 법인의 존재 이유가 뭘까? 법인. 회사의 존재 이유. 이윤 창출이라고 하는데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뭐. 그렇죠? 그러면 돈을 벌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 벌기 위해서. 우리 경제학 뭐 배우신 분들은 뭐 토지, 뭐 자본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는 뭐가 필요할까? 돈을 벌려면 부자 아빠를 만나야지. 요즘에는. 자, 돈을 벌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 그러면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설립이 됐는데 돈이 버는 게 목적이다. 돈이 필요해. 돈을 조달하는 원천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게 두 가지. 그러면 자, 부채를 투자한 사람이 있고 자본을 투자한 사람이 있겠죠. 자, 부채를 투자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채권자라고 해요. 채권자. 자본을 투자한 사람을 주주라고 그러죠. 요즘 뭐 이 주식이 이제 그 대중화가 돼서 혹시 이 중에 뭐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내가 주식을 사게 되면 주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는 채권 발행을 통해서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합니다. 그러면 자, 이 채권자나 주주는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할 건데 아무 회사나 돈을 투자하지 않겠죠. 이 회사 투자해도 괜찮을까?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고. 그게 바로 요거다 그런 얘기 요거. 뭐 조금 멀리 왔지만 즉 회계라는 건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중 하나가 누구한테? 주주 채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이러한 회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무회계라 그래요. 재무회계. 근데 재무회계는 여러분들이 수업 목적으로 중급회라고 보면 돼. 이게 중급회계야. 중급회계. 그럼 여러분들의 중급회계 최종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Financial Statement라고. 여러분들이 중급회계를 배우는 목적이 재무제표 작성이에요. 그거 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재무제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할 때 좀 목적어를 알고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중급의 선생님 잘 여러분들 인도해 주시겠지만 중급회계 목적은 얘를 만드는 거예요. 얘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됐죠? 자, 똑같은 거예요. 회사는 있잖아요. 그러면 주주하고 채권자로 돈을 받았으면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당신네들 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돈도 얼마 벌고 이만큼 남아 있습니다. 보여주는 게 바로 회계가 그 역할을 하는 거라고. 됐죠? 자, 반면에 회사의 내부에 있으면서 회계란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 내부에 있으면서. 자, 이런 말을 하니까 회사 직원들이 그래. 자기들도 내부 정보 이용자네. 직원은 내부 정보 이용자가 아니야. 회사에도 관심이 없어. 뭐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 직원들은 연봉. 뭐 이런 거 관심 있지. 회사가 물론 잘 돼야 되겠지만. 자, 회사에 대해서 진짜 회사의 이익, 회사의 발전에 대해서 정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경영자죠, 경영자. 회사 임원들. 그래서 내부 정보 이용자는 경영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분들이 이용하는 회계는 뭘까? 관리회계예요. 얘가 관리회계라고. 자, 그래서 회계는 크게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아직은 하나 없어. 뭐가 없어요? 아직은 원가회계가 없어. 없어요? 자, 이론적으로 회계는 재무회계,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책이 원가 관리회계라고 돼 있죠. 거기 관리가 요 관리회계야. 자, 그러면 이 재무회계 중급회계하고요. 이 관리회계하고 똑같이 회계야.
파이낸셜 어카운팅, 매니저럴 어카운팅. 어카운팅인데 회계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비슷한 거 아니에요? 전혀 다르다 그래. 전혀 다르다 그런 얘기라고. 왜 다를까? 목적 자체가 달라요. 목적 자체가. 자, 주주나 채권자는 뭐 하려고 회계를 이용할 것 같아? 뭐 하려고? 여러분 주식 투자 왜 해?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요분들의 목적은 투자 목적. 난 돈 벌어야 돼. 자, 그러면 이 경영자는 무슨 목적으로 회계라는 정보를 이용할까? 여러분들 모를 수 있어. 아직 뭐 사회 경험이 이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한번 상상 한번 해볼게요. 경영자라고 하면 회사의 임원 사장님인데 이 사장님은 무슨 마음가짐을 가지고 회사에 출근할까? 딱 두 가지겠대, 두 가지. 제가 예전에 회계사 합격을 하고요. 회사도 되게 많이 다닌 적이 있어요. 물론 회계법인도 있었고, 뭐 은행에도 있었고, 뭐 벤처 회사도 있었고, 해외에도 있었고, 회사 조직에도 좀 많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제가 담당했던 업무가 기획팀이었어요. 그러니까 원가관리 회계하고 가장 밀접한 부서가 기획팀이라고. 그러니까 뭐 할까? 항상 뭐 관리,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시각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제가 우리 임원들하고 많이 싸웠어. 왜 많이 싸웠냐면 코스트를 전공하는 제 눈 입장에서는 임원들이 투입에 비해서 아웃풋이 많지가 않다는 거야. 급여도 많이 가져가고 뭐 일도 안 하는 것 같고 왜 일 안 합니까? 젊은 나이에. 나이가 들어가니까 좀 철이 들더라고. 이제야 깨달았어. 임원들은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임원들이 회사 출근해서 주무시잖아요. 이불 덮어줘야 돼. 잘 주무시라고. 임원이 일하는 사람이 아니야. 딱 두 개만 하면 돼, 두 개만. 이거 중요한 거, 시험에 나오니까. 뭘 할 것 같아? 우리 TV 영화 보면 임원들. 결제만 잘하면 돼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의사결정이라 그래. 표현을. 의사결정. 자, 이 의사결정은 뭐에 대한 의사결정이에요? 내 투자 목적이 아니에요. 회사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의사결정을 하는 거라고. 또 하나 뭐가 있을 것 같아? 임원들이 하는 역할. 제가 최근에 개인 세무회계 사무소를 10년 정도 했거든요. 근데 사실 개인 세무회계 사무소 10년 정도 하면 내공이 장난 아니에요. 얼마나 수많은 사장님들을 만났겠어. 딱 눈빛만 봐도 알아. 지금 저는 여러분 눈빛만 봐도 알아요. 합격할까 안 할까. 그러니까 저랑 섣불리 눈 마주치면 안 돼. 자, 회사 임원들 정도 되면 내공이 보통 아니에요. 이분들은 뭐 산전, 수전 뭐 다 겪으신 분들이 임원을 하는 겁니다. 즉 직원들을 딱 눈빛을 보는 순간 어때요? 스캔이 다 돼. 저도 그래, 저도 우리 사무실 딱 들어가잖아요. 우리 직원들하고 어지간하면은 그 눈 안 마주쳐요. 왜 그러냐면 이미 알아버리거든. 눈빛을 보는 순간. 이분이 지금 일을 하고 있었는지 쇼핑하고 있었는지 다 알거든. 여러분도 아마 알 거야. 쇼핑하는 눈은 어떤 눈빛이에요? 맹수가 먹이를 본 눈빛. 일하는 눈빛은 뭔가 혼탁하고 졸립고. 자, 또 하나의 목적이 바로 성과평가예요. 성과평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우리가 원가관리회계는 원가회계라는 파트가 있고 관리회계라는 파트가 있는데 관리회계는 얘만 배우는 거라고, 얘만. 자, 그러면 우리는 회계학이라는 시험을 봐야 돼요. 회계학이라는 시험을 얘를 다 봐야 돼. 여러분들이 중급회계를 배울 때는 이 시각으로 봐야 된다니까. 나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거야. 관리회계를 배울 때는 어떤 시각이에요? 나는 사장이야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출발점부터 다르다니까. 근데 관리회계를 배우면서 얘를 생각하면 망하는 거라고, 망하는 거. 내 논리에 절대 안 들어와요, 관리회계는.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관리회계 할 때는 딱 어떻게 생각이 돼요?
나는 사장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도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요걸 배워야 돼. 얘는 중900에서 배우고. 성격 완전 달라요. 자, 또 하나. 자, 이 재무회계는 있잖아요. 재무회계는 얘가 필요해. 우리 여러분들 얘를 배우지만 얘가 필요하다고. 자, 얘가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 결국 여러분들은 중900회를 통해서 배우는 거는 IFRS를 기준을 배우는 기준을. 그러면 왜 재무회계 중900회는 기준이 필요할까? 이걸 알아야지. 맹목적으로 암기하지 말고. 자, 회사의 외부에 있으면서 회사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근데 그 중에는 좋죠. 우리처럼 회계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요. 회계를 전혀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국가도 있고 공기관도 있고 심지어 외국인도 있다고. 이분들이 회사로부터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회사가 정보를 제공할 때 지 마음대로 정보를 제공해버리면 내가 내 주위는 회계사들밖에 없으니까 회계사만 아는 용어로 해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회계를 모르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정보를 보고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없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 놔서 모든 회사를 이 기준에 맞추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이걸 배우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 기업회계 기준이 있잖아요. 회사의 실질을 못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 심지어는 순이익으로 표시가 되지만 이익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 따져보면 적자지만 이익인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 기준에 어거지로 맞추다 보니까. 됐어요? 자, 그럼 요거는 기준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기준이 없다고. 제가 기획팀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아주 영특하고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 사장님들이 굉장히 귀여워하고 지금 좀 험하게 생겼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뭘 잘했냐면 보고서를 잘 작성했어. 자, 관리회계의 보고서는 있잖아요. 우리 기업회계 기준처럼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사장이 원하는 정보만 제공하면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뭘 잘했냐면 일단 우리 사장이 어떤 성향인지를 먼저 파악해. 이분이 조금 낙관적인 성향이다 하면 어때요? 낙관적인 보고서를 써드려. 그럼 기분 좋아해. 이분이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하면 그런 보고서를 써드려요. 그럼 좋아한다고. 즉 관리에게는 원칙이 없다 보니까 사장이 원하는 정보만 주면 돼요. 전혀 다르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원칙이 있는 재무회계 공부하는 게 더 어려울까? 원칙이 없는 관리회계 공부하는 게 더 어려울까? 엄청 어려운 거라. 그래서 얘가 어려워요. 자, 이제 우리 현실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회계사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있어. 이게 회계 시험이야? 이게 국어 시험이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냐면 문제 해석을 못해. 그러니까 뭘 물어보는지 모른다고. 그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재무회계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 관리회계도 문제 보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딱딱딱 떨어지길 바래. 이건 어떤 문제라고. 얘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 사장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경험하겠어요. 사업 운영상에. 그게 시험에 나온다니까. 그거 일률적으로 맞출 수가 없어. 이해되죠? 근데 다행히 이 사장님이 회사를 운영할 때 벌어질 수 있는 그 엄청나게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그걸 다 물어보지는 않아. 그거 중에 일부 몇 가지 그룹핑을 해서 우리가 배우고요. 그 테두리 안에서 물어본다고. 어찌됐든 요거는 원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1 플러스 1이 2가 아닌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사장 입장에서 이해하는 시각을 길러야 돼.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시각을. 그럼 되게 쉬워. 그러다 보니까 이 관료에게 호불호가 있어요. 요 시각을 빨리 느끼시는 분들은 되게 쉽다고 그래. 관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이거. 별거 아니네. 요걸 못 느끼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원가 관료에게는 첫 단추를 잘 꿰야 됩니다. 잘못 깨게 되면 계속 어려워. 이게 못 잡는다. 얘는 못 잡아요. 첫 단추를 잘 꿰면 되게 쉬워. 얘 장점이 하나가 있어, 근데. 얘는 계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얘는 없어. 얘는 또 절대적인 양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또 시간이 흐르다 보면 새로운 게 들어오면 기존 게 나가. 휘발성. 얘는 휘발성이 없어. 딱 머릿속에 논리적인 구도만 잡고 있으면 안 날아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반에서 국어를 해야 돼, 국어를. 논리적인 구조를 형성해야 되는 거지 답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얘는 답을 맞춰야 돼. 그때마다. 그러니까 챕터별로 중요한 키워드라든지 포맷이 있어요. 얘는 형식이. 얘는 그게 없어. 얘는 전체를 다 알아야 구조가 짜이는 학문이라고. 좀 약간 감이 오죠? 과거에는 이것도 시험 나왔어요. 재무역의 관력의 차이점. 한번 우리 배운 것만 한번 응용해 볼게요. 얘는 누가 이용하는 거? 외부 정보 이용자. 관리에게는 내부 정보 이용자. 얘는 원칙이 있고 얘는 원칙이 없고. 그렇죠? 또 하나. 제가 뭐 원가 관리 회계를 강의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회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정보로서 가치로 봤을 때 얘가 중요한 정보야, 얘가 중요한 정보야. 될까? 그렇지. 얘가 훨씬 중요하지. 사실 얘는 공부는 무지하게 해야 돼. 중요한 정보가 아니야. 자, 우리가 그걸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 자, 여러분들이 회계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잖아요. 자, 이 감사 보고서는 일반 대중들이 어때요? 다 볼 수 있어. 다 오픈되어 있다고. 금융감독원 공식 시스템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중요한 정보라고 하면 오픈해야 될까? 안 한다고. 얘는 중요한 정보는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누가 보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얘는 뭐야? 얘는 오픈되면 안 돼. 그렇죠? 누구만 보는 거예요? 사장님만 보는 겁니다. 얘는 오픈되는 정보가 아니에요. 자, 실례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사장님은 회계기준, 재무제표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회계란 지식이 있을까 없을까? 사장은 없다고. 사장님은 감가상각이 뭔지도 몰라요. 모른다고. 우리는 그런 걸 배우는 거라고 지금. 이런 걸 배우는데 자꾸 얘 배우면서 얘를 집어넣으면 안 돼. 얘는 회계가 아니라니까. 이거 떼버려야 돼. 그냥 관리지. 심지어 일반 회사에서 이제 회계팀에 계신 분들 결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한 이제 일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사장님한테 보여드렸어. 사장님, 결산했습니다. 사장님이 오 잘했네. 어디 보자. 감가상각비, 재고자산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던져 그냥. 야, 나 몰라. 돈 번 거야, 안 번 거야? 요게 관리회계입니다. 전혀 다른 시각이라는 거. 자, 그래서 회계는 이제 이론적으로 또 하나 빠져있네. 얘가 정보로서도 가치가 없는 이유가 얘는 다 과거 정보예요, 과거 정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 관심이 있어? 거기 재무제표. 지금 현재 재무제표 볼 수 있어요? 못 봐. 옛날 거지. 얘는 거의 다 미래 정보야. 사장이 궁금한 게 뭐겠어요? 작년에 얼마 벌었어? 이런 거 생각하는 사장님은 없어. 올해 얼마 벌 거야? 내년에 얼마 벌 거야? 거의 다 미래 정보예요. 예전에는 이런 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다.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요 성격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요거는 이제 회계에 대한 이론적인 구분이고요. 회계학의 학문적인 체계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회계 학문적인 체계. 자, 회계사가 되고 싶다. 회계학을 배워야 돼요. 가장 먼저 뭘 해야 돼? 회계 원리. 어카운팅 프린서플. 요거는 이제 거의 부기를 배우는 거지 뭐. 차변 대변 하면서. 그다음에 중급회계를 아마 지금 현재 열심히 배우고 있을 거예요. 회계 원리 다음에 중급회계. 거기다가 또 뭐까지 이제 우리는 고급 회계도 잘 알아야죠. 고급 회계까지 배웁니다. 자, 인터미디에이트. 그다음에 이거 어드밴스드인데 이제 9급을 럭셔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낸 럭셔리가 아니에요. 중급도 뭐 고수, 중수 그 얘기가 아니야. 누가 이렇게 그 해석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중급 고급 하니까 뭐 고수, 중수로 생각하는데 그 개념은 아니고요. 얘가 일반 회계, 중급 회계가. 그러니까 아마 중급 회계 정도는 마스터를 해야 재무제표 정도는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고급 회계는 뭐냐면 지엽적인 거예요. 여기 집어넣기는 좀 애매한 것들, 특수한 경우, M&A라든지 파생 이런 게 이제 고급 회계 나오는 거죠. 이게 일반 회계라고 보면 돼요. 자, 근데 회계 원리 다음에 방향이 또 하나가 있다고. 50대 50이에요. 그게 바로 원가 관리 회계라고 합니다. 자, 이 원가 관리 회계는 다시 두 개로 쪼개져요. 원가 회계하고요. 관리 회계로 쪼개집니다. 요게 회계학이에요. 학문적으로. 요걸 다 배워야 되는데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을 좀 파악하자. 우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얘가 바로 재무회계예요. 얘가 재무회계라고. 얘가 관리회계네. 그러면 우리는 원가관리회계를 배울 건데 얘는 뭐냐? 원가회계는 아무리 봐도 원가회계는 없어요. 여기에. 얘는 뭘까? 얘는 여기에도 포함이 되고요. 여기에도 포함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별도 하나의 회계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이쪽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 이 개념 잡는 게 참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닌데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감을 한번 느껴보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걸 다 봐야 이렇구나라고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총 지금 몇 장이야? 16장, 7장, 17장까지 되는데 우리는 챕터별로 쪼개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중급회계는 쪼개져. 챕터별로 쪼개지는 게 아니야. 계속 이어가면서 누적치로 이해하면서 전체 틀을 잡아야 돼요. 한번 다 지나가야 이렇구나 깨달은 과목이라고. 근데 이거를 챕터 지나갈수록 내 것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논리가 다 틀어져. 그러니까 기본반에서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원가관리회계는. 계속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해를 시키려고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요걸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원가회계는 별도의 회계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양쪽이 걸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무슨 말일까? 얘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재무회계에 영향을 미치고요. 활용면에서는 관리회계에 영향을 미친대요. 자, 일단 재무회계, 관리회계 차이점 설명해 드렸잖아요. 얘를 추가적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얘가 무슨 말일까? 자, 원가회계는 제조업에서의 제품 원가 계산이에요. 제조업에서 제품 원가 계산. 자, 그래서 원가회계 출발점은 바로 제조업이라고. 제조업. 공장이야, 공장. 그러면 현실적으로 제조업이 아닌 회사는 원가회계 안 합니까? 해요. 당연히 해. 하지만 뭐 상기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원가 계산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제조업의 원가 계산을 그냥 그대로 응용하는 게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가 회계의 기본은 제조업의 제조업.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가격 공부할 때는 뭘 생각해야 돼요? 제조업을 생각해야 돼. 제조업에서 어디? 공장을 생각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려운 거야. 자, 이제 결론 내리면 원가회계 공부할 때는 뭘 생각해요? 공장만 생각하면 돼. 가보지는 않았지만 상상을 하시라고. 아, 공장 뭐 이렇게 재료들도 있고 사람들도 일하고 연기도 나고 이거 상상하시면 돼. 관리회계 할 때는 나는 사장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자, 원가계는 그래서 학문적인 표현은 제조업에서의 제품 원가 계산이에요. 자, 그러면 요게 어디서 만지는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이제 문구는 모나미가 유명한 회사라고 하면 얘를 모나미에서 만든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모나미에서 얘를 만드는데 얼마 들어갔지? 요거 집계하는 게 원가 회계라고. 되게 단순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헬커스가 이 분필을 어디에서 사왔을까? 모나미? 안 팔아 우리한테. 팔겠어? 몇 개나 쓴다고? 우리는 문방구에서 사왔을 거예요. 모나미는 문방구에 팔겠죠. 문방구 같은 회사를 상기업이라고 그래요. 사다 파는 회사. 그럼 문방구는 모나미로부터 이를 한 박스 사왔어. 그 다음에 우리한테 팔죠. 그 마진 가지고 먹고 사는 게 바로 상기업이에요. 그럼 문방구 같은 경우에 거기 회계 담당자가 모나미로부터 이를 한 박스 사왔으면 회계 처리 어떻게 할까? 재고 자산 처리하겠지. 팔면 어떻게?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 처리를 한다고. 즉 가지고 있으면은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 팔면은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그거 자체가 바로 뭐예요? 재무회계다 그런 얘기예요. 재무회계. 자, 근데 우리는 뭘 본다고 그랬어요? 제조업의 원가 계산을 본다고 그랬죠. 모나미로 갈게요. 모나미는 얘를 만들 때 얼마가 들어갔는지 계산을 해봐야 돼. 그게 원가 회계예요. 그러면 이 모나미가 계산을 다 했어. 한 다음에 공장 안에 그득히 쌓여있는 얘네들이 그럼 얘를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돼요? 재고 자산 잡아야지. 팔면은 어떻게? 매출원가 처리하겠죠. 그래서 원가 계산의 내용은 가지고 있으면은 재무상태표, 팔면은 손익계산서, 바로 재무회계. 그래서 재무회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원가 회계란 게 붙은 거예요. 왜? 원가 계산의 결과가 어디에 반영이 된다? 재고자산과 매출원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회계라는 이름을 쓴 거라고. 활용면에서는 뭘까? 사장이 결제한다고 그랬잖아요. 의사결정. 그러면 사장이 결제할 때 어떤 생각 가지고 결제를 할까? 야, 그래도 이 거래를 통해서 회사 이익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니야. 이익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수익, 즉 매출에서 비용, 원가를 빼야 되잖아. 근데 원가를 모르면 어때요? 이익을 알 수가 없어요. 활용면에서는 그래서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왜? 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원가 정보를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양쪽에 걸쳐 있다고 그래. 됐죠? 자, 그러면 또 의문점. 아니, 이 원가회계가 여기에도 걸쳐 있고 여기에도 걸쳐 있다고 하면 왜 얘를 여기 안 집어넣고 여기 집어넣습니까? 왜? 궁금하지 않아요? 이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라고. 근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 왜?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유 뭘 것 같아요? 어, 그게 답이야. 그게 답이라고. 답이 먼저 나와서 좀 재미가 없긴 한데 일단 그래도 한번 들어봐요. 첫 번째 이유는 중급회계 책 몇 페이지야? 이만하잖아. 얘는 단위 원가 관리거든.
원가를 거기 집어넣으면 이만해지잖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건 내 생각. 답은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회사에서 원가란 정보는 중요해, 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원가란 정보를 여기 넣어버리면 감사 보고서에 표시가 되고 외부 공시가 돼버린다고. 이게 말이 돼요? 원가 정보를 막 오픈해 다? 안 되잖아. 오픈하면 중요한 정보기 때문에 여기 묶어두는 거라. 중요한 정보기 때문에. 됐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걸 구분하지 않아. 원가 관리 회계를. 그래서 우리 책은 원가 관리 회계라고 돼 있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수험생들을 위한 책들은 원가 관리 회계라고 써 있어. 근데 그런 책이 아니고 그냥 학문적으로 필요한 책들은 그냥 원가 회계라고 쓰기도 해. 근데 원가 회계라고 써 있지만 안에는 뭐도 들어가 있어요? 관리 회계도 들어가 있어. 또 관리 회계라고 쓰긴 하지만 안에 원가 회계도 들어가 있다고. 요즘에는 추세가 그냥 원가 관리 회계를 관리 회계라고 하는 게 추세예요. 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원가 회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걸 배워야 돼. 요거. 그러면 쉬기 전에 요 관계를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관계를. 여기다 해도 되겠구나. 자, 수업 마치고요. 집을 가고 있는데 빵집 있어, 빵집. 빵집에서 식빵이 3,000원이에요. 원래 3,000원이야. 근데 밤에 가니까 세일하네? 얘를 1,000원에 팔아.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사긴 사는데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해? 야, 원래 이 빵 원가가 되게 낮은데 그동안 내가 비싸게 주고 샀구나. 열받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 식빵의 코스트 원가가 1,000원도 안 될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고. 자, 빵집에서 식빵을 만드는데 요게 이제 제조라고 할게요. 만드는데 2,000원 들어갔어. 자, 이 빵은 있잖아. 이 빵은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오래 못 간다고. 유통기한 지나버리면 어떻게 돼?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빵집 사장님은 오늘 안 팔면 내일 내일 폐기 처분해야 돼. 근데 아깝잖아요. 지금 먹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러면 싸게라도 팔자. 근데 처분하려면 다시 빵을 포장하고 알바 급여도 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500원이라고 할게. 근데 싸게 팔아야 오늘 팔리니까 가격을 얼마로 해야 빨리 팔리지? 이런 상황이라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빵의 원가는 얼마라고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으로 보면 얘를 뭐라고 그래? 얘를 제조원가라고 합니다. 또는 매출원가라고도 하고요. 얘를 뭐라고 그래요?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시각으로 오면 빵의 원가는 2,500원이에요. 요게 재무회계 시각이에요. 근데 우리 관리회계에서는 얘는 원가로 안 봐. 특이하게. 얘만 원가로 봐요.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관련 원가. 얘만 관련 원가라고 해요. 자, 우리 이런 걸 배운다고. 벌써 표정 안 좋아졌잖아. 이런 걸 배워. 이런 걸 배우는데 중급에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뭐예요? 이해.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 괜히 했나? 아까 분위기 좋았는데 괜히 해가지고. 자, 이게 아주 단적인 예인데 우리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그 감이 오는 친구도 되게 쉬워. 재밌어, 이게. 보면 볼수록. 근데 이런 감을 처음에 못 잡으면 이게 뭔지 모르는 거라고. 자, 재무회계에서는 2,500원은 원가로 보지만 관리회계에서는 500원만 원가로 봐요. 그래 1,000원 팔면 500원 남는다고 보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현재 이 빵집 우리 관리는 사장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 빵을 다 만들었어. 지금 2,000원 들여가지고 오늘 못 팔면 벌어야 돼. 근데 얘를 팔려면 얼마만 들어가면 돼요? 500원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1,000원 받으면 500원 남는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관리회계 시각이라고. 지금 몰라도 돼, 지금. 응? 계속 배울 거니까. 자, 요게 용어가 비관련 원가라고 해서 저게 뭐지? 이럴 수 있는데 우리 이미 알아, 요거. 경제학에서도 배웠어. 썬크 코스트라고. 요거를 매몰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매몰 원가. 썬크 코스트. 매몰 원가가 뭐예요?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과거에 발생된 비용이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는 게 매몰 원가라고. 지금 몰라도 돼. 우리가 배울 거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나아가서 매몰 원가에 상대되는 개념이 뭘까요? 기회원가 기회비용이라고 그래. 이거 다 알잖아. 기회원가 기회비용. 기회비용이 뭐예요 그럼? 내가 어떤 대안을 선택할 때 포기한 게 기회비용이라고. 자, 재무회계에서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안 나와. 없어.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저기 강남역 사거리에 1층에 공실이 있어가지고요. 내가 빌려서 김밥을 만들어 팔았어. 그래서 결산해 보니까 이번 달에 1,000만 원 벌었네. 잘했어. 요게 재무회계예요. 이거 재무회계? 딱 매출액 다 하니까 당월 순이익이 1,000만 원 나온 거야. 여기 재무회계. 관리회계는 못한 거야. 왜 못했을까? 아니, 이 강남역 사거리면 유동인구도 많고 사람들 많은데 왜 김밥을 팔어? 비싼 걸 팔아야지. 자, 명품 팔았어. 판다고 했을 때 나는 3,000만 원 벌 수 있었을 거야. 그럼 기회비용이 3,000만 원이죠. 관리회계의 입장에서 보면 2,000만 원 적자라고. 이게 관리회계야. 전혀 보는 시각이 달라요. 자, 재무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거기에 딱 맞추는 거예요. 거기 딱 맞추는 거. 사실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 못한 거잖아요. 그걸 다 반영하는 게 관리회계라고. 관리회계에서는 매몰원가와 기여원가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근데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굉장히 복잡한 케이스가 나오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만 이해하고 그 케이스만 여러분들이 연습하면 다 해결할 수 있어. 근데 개념을 못 잡아버리면 이제 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 사례가 되게 간단한 사례긴 한데 요게 이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차이점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가 되는 거예요.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